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저는 김형숙입니다. 저는 사실 운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아마 이유가 있겠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성격도 그렇고, 제가 운전을 딱 이렇게 하게 된다면 벌써 불안감이 이만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항상 이렇게 이동하기 전에 제가, 여기는 내가 운전해서 갈 수 있겠어 라는 건 확신이 딱 들어야 운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 날보다는 그냥 이렇게 큰 차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는 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요즘은 다들 이렇게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본인이 스스로, 제 주변에도 이렇게 시니어 분들이 지금 면허 따셔서 나 몇 년이라도 한번 운전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실 때 매번 안쓰럽게 쳐다보십니다. 아니, 왜 운전 안 하고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이 딱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매번 참 기쁘게 제가 이렇게 운전대에 앉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마다 또 능력들이 다르니까요. 또 하고 싶은 것도 다를 수도 있고, 저는 일단, 이런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대중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는 것들을 잘 못하나? 가끔은 저를 합리화시켜 보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여성, 남성 또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꼭 예전 같으면 남자분들, 성별로 봤을 때는 남자분들이 훨씬 차를 많이 운전하시는 모습들을 봤다면, 요즘은 특별히 그런 것도 없고요.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열심히 면허 따서 잘 교통신호 잘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게 또 운전이기도 하죠. 오토바이는 어떨까요? 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전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오토바이에 대한 약간의 그런 위험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자, 이런 고정관념이나 또는 어떤 생각들은 저희가 조금 공감이 되는데, 오토바이가 성별로 봤을 때 어떤 성별이 타야 된다, 이런 생각들에 대한 공감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연을 이렇게 주신 분께서는 본인의 이야기, 나는 오토바이 타는 여자입니다 라고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어요. 자, 이렇게 주신 이 언어 안에서 제가 좀 더 잘 읽었어야 되는데, 나는 오토바이 타는 여자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서 굉장히 어떤 당당함도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읽는 그 어떤 속도나 또는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는 오토바이 타는 여자입니다 라는 약간의 어떤 이해를 표현해주는 또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나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입니다, 여자입니다 라는 일상적인 자기를 또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제목처럼 오토바이를 타는 이 여자,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3세인 저는 배우자를 3년 전에 여의고 혼자 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집안의 맏딸로 집안일을 도와서, 그때는 자전거로 어머니 일을 도왔고, 결혼 후에는 남편 일을 도와서 배달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오토바이를 잘 탑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게 됐는지를 좀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배달을 많이 하는 것은
수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잘 타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잘 이용해서 배달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제게는 중요한 사업 수단인 셈입니다.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된 상황에서 10살 많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여전히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렇게 하던 일이라서 아무 문제 없이 잘 꾸려나가고 있는데 장구를 배우러 다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열심히 정말 먹고 살 만큼 살기 위해서는 아마 그 전에 남편분과 굉장히 열심히 이런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장구를 배우러 갔다가 지금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취미가 비슷하고 장구라는 취미 있죠. 네, 그리고 대화도 잘 통해서 점점 가까워졌고 내 편이 없다는 이 허전함 속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그리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참 따뜻하고 만날 때마다 예쁘다 또는 곱다 이렇게 하는 칭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나이를 잊을 만큼 여자로 그리고 사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가끔은 현실이 딱 느껴지신다는 거죠. 나이가 든 여성. 자, 이런 한계를 설정을 하셨는데 이런 한계 설정은 살짝 내려놓으셔도 되겠죠. 나이 든 여성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자식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볼까? 할머니가 된 이 상황에서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거기다가 남편을 보낸 지가 3년이 이제 되어 가는데 남자를 밝히는 본인의 아마 주신 이런 어떤 표현이 조금 자책이라고 아까 표현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를 밝히는 여자라는 말을 누군가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남편은 10살이 많았고 사는 동안에 시부모님의, 시동생의, 시누이 거기다가 시골에서 올라오는 여러 친척 조카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우리 부부만의 그런 어떤 공간이라든지 벌써 우리 가족에다가 시부모님에다가 또는 시동생, 시누이까지 생각했을 때는 부부만의 공간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런 공간도 없는 데다가 부부끼리 사랑한다는 말도 못 들어봤고 서로 장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남자친구처럼 다정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이 의뢰의 부부는 남편이 원할 때 그리고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차근차근 열이 오른다거나 몸이 이렇게 좀 데워지는 시간도 없이 감정이 데워질 시간도 없는 거죠. 남편이 원할 때 마지못해 하는 방식으로 그럼에도 젊을 때는 사내 중에 사내라고 남편을 생각했었습니다. 평생 만나본 남자가 유일한 남자가 그 남편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비교할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 공간 안에서 물론 당연히 이제 시부모님은 이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떠나보내기도 하시고 또 시동생, 시누이들도 당연히 결혼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우리가 사는 이 부부만의 공간에서는 떠났겠지만 아이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오는 친척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그런 패턴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알지만 자 이렇게 뭔가 남편의 어떤 신호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시작은 알겠는데 끝은 어찌 흐지부지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그럼에도 불만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부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지금 만나는 남자는 저의 독립적이고 강한 모습의 매력을 느꼈지만 점차 우리 좀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며 저의 개인적인 어떤 공간이라든지 물리적인 공간이든 또는 저의 어떤 정서적인 공간이든 또는 신체적인 공간이든 이런 공간들을 조금씩 침범하려고 했습니다. 나랑 함께 시간을 더 보내야지. 나도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 우리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잦은 요구에도 저는 서서히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연애하는 이런 즐거운 감정이 있는데 또 이것과는 또 다른 나만의 어떤 다양한 공간들을 침범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다. 저는 연애를 하는 행복한 지금에도 저만의 시간도 갖고 싶고 그동안 쭉 그렇게 아마 남편과 살 때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이런 수동적인 삶보다는 굉장히 능동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시간도 갖고 싶고 나름 뜨거운 연애는 연애고 그 연애가 일상의 부담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일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다. 이건 내 살아온 그동안의 내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대는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모습도 그동안 사실 말은 못했지만 여자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남자들이 다른 시선으로 좀 본다. 웬만한 여자가 이렇게 남자들이 타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면서 아마 오토바이를 남성이 타는 어떤 교통수단으로 조금 더 인식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말 안 했지만 다른 사람 시선이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한 기념으로 헬멧까지도 제가 멋지게 준비를 했고 이제 아마 태워 드릴 때가 있나 봅니다. 시장 가고 식사하러 갈 때 오토바이를 태워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지껏 아무 말이 없더니 제가 타는 여자가 타는 오토바이가 왜 문제일까요? 오토바이는 40년을 저와 함께하는 제 보물입니다. 오토바이가 어떤 존재인지가 딱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를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타는 모습도 참 남보기 이상하다는데 오토바이를 그러면 다리를 벌리고 타지 오므리고 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사사건건 제 모든 일에 특히 제가 이렇게 보물처럼 여기는 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까지 간섭하는 것은 어떤 불편함을 주는 건지 벌써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벌써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느껴보는 남성의 이 남자의 다정함을 제가 혹시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남편으로부터 받아보지 못했던 이런 다른 어떤 애정 표현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제 독립적이고 다른 여자와 다른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저를 불편하게 할까요? 제가 어디까지 이 사람의 의견을 들어줘야 할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우선 여기서 제목부터 오토바이 타는 여자입니다. 라는 이 표현이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시죠? 어떤 것이 지금 가장 불편한 부분인지가 바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당당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나에게 오토바이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게 드러나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다정한 굉장히 설렘을 주시는 이 상대가 이 오토바이를 걸고 어떻게 보면 나를 지금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오토바이가 아까 사업과도 수입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사연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떤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 편이 없다라고 아까 느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보석이나 또는 뭐 돈이 나를 가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쩔 때는 사실 그 찰나에
상대의 눈빛이라든지 상대의 이런 표현들이 더 나를 아까 예쁘다, 곱다,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훨씬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기도 하시죠. 나이 든 여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한계를 설정해 놓으시는 것은 살짝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밝혀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을 잘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서 어디까지 내가 이 사람의 간섭 아닌 이 간섭을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또 어떻게 이 간섭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현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퍼뜩 떠오르는 역할에 대한 그 구별들이 조금 있으시죠. 저희가 뭐 오토바이를 이렇게 탄다라고 했을 때 퍼뜩 떠오르는 성별 하면 아무래도 네, 남성이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또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왜 이렇게 뭐 다리를 벌리고 타는 모습이 보기가 좋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타는 오토바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자, 오토바이가 남성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표현해 주셨겠지만 자, 이런 부분이 왜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 몇 년 전에 어딘가 이렇게 가서 서로 이렇게 의자를 같이 막 끌어당겨서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공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말고 부부가 오셨는데 이제 여성분께서 의자에 앉으시면서 어떻게 앉으셨냐면 의자가 있으면 그 의자 등받이에 본인의 이렇게 앞쪽으로 앉으시면서 다리를 이렇게 의자를 벌리고 앉으신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자, 등을 대고 이렇게 바로 앉은 게 아니라 등 부분으로 이제 본인의 앞쪽으로 이렇게 앉으셔서 그 등받이를 감싸고 앉으시면서 다리를 벌리고 앉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앉았으면 다리를 이렇게 붙이고 앉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거꾸로 앉다 보니까 다리가 벌리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었는데 남편분께서 이제 제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아내에게 당장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라고 했더니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거기에 이제 여러 분들이 계셨으니까 불편하다. 바로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바로 아내분께서 아니 이게 어때서 그러냐라고 일단 항변을 하셨지만 남편이 워낙 정색을 하고 얘기하셔서 바로 네, 돌아 앉아서 바로 앉으셨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상해요? 라고 물어보셔서 저도 그닥 이상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점이 불편하셨을까? 물론 지금보다 이건 예전 일이라서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 자 오토바이에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앉는 모습이 왜 불편한 부분이 될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방식들이 있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쪽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건 남성에게 어울리는 것 같아. 뭐 이건 여성한테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성 역할에 대한 생각들도 있으시겠지만 본인이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이런 물건들이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이런 물건들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경험한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불편함을 또 표현해주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연애를 새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전에 남편과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따뜻함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서로의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 상대 남성분께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취미도 같고 그리고 뭔가 독립적이고 굉장히 멋지다. 그런 부분에서 호감을 느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아마 당연히 이런 오토바이 타는 모습에서도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막상 나와 이렇게 좀 더 특별한 관계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연애를 해도 사실은 나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맞고요. 연애를 해도 뭔가 나의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내가 다 해주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의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각자 독립적인 모습으로 연애를 하자. 그래서 상대에게 뭐 어떤 걸 요구하지도 잘 않으려고 하고, 마찬가지로 상대도 나한테 특별하게 어떤 걸 기댄다거나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어. 그렇게 연애를 또 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죠. 또는 사랑하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순간을 참 우리가 뜨겁게 열심히 잘 보내자. 그래서 아마 이 연애에 서로에게 정말 집중하는 그런 연애의 방식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 이제 우리가 지금이라도 만났으니까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조금 더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또 연애 방식도 있으시겠죠. 나도 중요하고 상대도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역할 또는 가치관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연애를 하고 싶어. 상대도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서로의 기대와 서로의 가치관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꼈다라고 시작했지만 또 연애가 진행되다 보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런 생각들이 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서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연애를 할 때 서로 이것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 적어도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존중받고 싶은 어떤 영역들을 조금 정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고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그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 아시죠? 자, 그런 느낌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이게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또 구별되기도 합니다. 사랑과 집착. 이게 구별이 참 잘 되면 좋을 텐데요. 사랑한다는 건 사실은 행복과 안녕을 이렇게 진심으로 원하는 감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또 서로의 건강하고 안전한 이런 관계 속에서의 서로의 존중이 반드시 이제 거기에 드러나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나는 뭐든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줄 거야 라고 한다든지 네가 원할 때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얼마든지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 네 곁에 내가 있어. 자,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조금 전달이 되실까요? 자, 이런 느낌들을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인 각자의 그 주체죠. 특히 성적 권리를 가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가족이라도 성향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는 또 정말 다를 수 있는데 자녀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지만 정말 다른 색깔과 다른 어떤 말들과 그리고 다른 생각들을 하는 그 자녀들을 볼 때도 참 신기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미있기도 합니다.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것. 아무리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개성과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함께 있는 건 아니죠. 자, A와 B가 있을 때 A가 B처럼 동화가 돼서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 성향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싸움의 방식은 오늘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면 오늘 해결하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방식이죠. 오늘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오늘 해를 넘기지 말자라는 방식이 있는 건 좋은데 그 방식을 실천하다 보니까
상대는 오히려 문을 닫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방식의 싸움 방식을 택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쪽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방식을 택하고 한쪽은 문을 닫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작정하고 서로 이렇게 자, 이제부터 이렇게 싸우자라고 의논하지 않았지만 살아가다 보니 아, 지금 이때쯤 되면 서로 문을 닫고 멈추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상대방도 하게 되는 거죠. 저처럼 하루 만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멈춤, 기다림, 이제 이 시간을 가지게 됐고 상대처럼 오히려 이렇게 멈춤을 참 싸움의 방식으로 택했던 사람은 오히려 또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는 방식을 살짝 택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것도 사랑의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의 싸움의 방식까지도 이렇게 맞춰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개성과 독립성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가 뭘 불편해하는지, 상대가 뭘 원하는지, 상대와 어떤 연애 방식을 선택하고 이걸 또 실현하고 실천할지를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상대방한테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시니어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연애 이제 그분들은 다 이제 혼자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셨는데 어떤 연애 대상이 좋은 이제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그동안 남편 또는 뭐 여러 다양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연애 대상이 어떤 사람과 연애하는 게 좀 좋으신 것 같으세요? 라고 이제 제가 의견을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이 나를 좀 더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좀 더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 안에는 다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재밌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맛있는 걸 그러니까 음식을 잘해주는 사람. 이제 이건 남자 시니어 분이었는데 음식을 잘해주는 연애 대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연애하면서 알콩달콩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약간의 변화하는 모습들이시죠. 옛날 같으면 부엌에는 누구만 가실까요? 네. 자, 그랬는데 이제는 같이 음식을 하고 싶다. 이제 그래서 뭘 해먹어도 혼자 해먹는 건 너무 맛이 없으니까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건 독립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 집착으로 넘어가는 이 선을 이 사랑하고 집착의 이 애매한 경계선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지나치고 또는 어떻게 보면 불균형한 감정. 그래서 통제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욕구에서 이게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면 실제로 제가 만나는 이런 또 다양한 연령대 안에서는 연애할 때 제일 상대방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바람 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처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결혼을 뭐 선택한 그런 나이대 사람들이 아니라 뭐 초등학생? 네. 중학생? 이런 친구들도 바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보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랑 사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또 사귀는 거. 이렇게 아주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바람 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성격도 참 착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소리 지르거나 또는 이런 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에서 집착으로 넘어갈 때 이런 방식들이 살살 동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통제하고 뭔가 불안한 이런 요소들 상대도 여전히 그 마음이 그대로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는 사랑하니까 좀 더 같이 하고 싶은 게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오는 동안에 못 만났던 그런 시절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보상 심리가 발동되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지만 좀 덜 길 수도 있는 이 시간 안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다. 많은 것들을 함께하고 싶다. 더 같이 있고 싶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사연 안에서도 더 가깝게 있고 싶고 더 많은 걸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사랑인가 아니면 살짝의 어떤 간섭? 이제 간섭이 심해지면 집착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누가 누구의 소유는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의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왜 이런 제가 어떤 노래 중에도 나의 사람.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나의 사람. 근데 그것은 나의 것은 아니라는 그 뉘앙스에 약간 차이가 또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면 안 되고 나하고만 시간을 보내야 되고 괜찮을까요? 상대방의 활동성에다가 제약을 걸어버린다든지 특히 이제 이성,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이제 만약에 내 여자 친구라면 자, 그 여자친구가 나와 똑같은 뭐 남자를 만나는 이런 모습들이 유쾌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회 활동이나 이런 활동성을 제약할 권리는 없는 거죠. 불안이 있으니까 자꾸 통제하게 되는 요소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집착은 그래서 굉장히 관계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사랑한테 근데 사랑에게 너무 또 이렇게 의존하는 또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죠. 사랑하니까 자꾸 상대방한테 기대고 싶고 사랑하니까 오히려 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 하던 사람도 그냥 쓱 몸이 저절로 기대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나의 행복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독립적인 주체가 서로 이렇게 가끔은 기댈 때도 있고요. 가끔은 누군가를 기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누구의 것, 나의 것 이렇게 구별짓지는 않습니다. 난 네가 어디에 가든지 또는 누구랑 있는지 항상 알고 싶어. 네가 나와 함께 있을 때만 너는 행복해. 잘 들어보시면 이거 어떤 언어의 요소일까요? 너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만 바라봐. 자, 이런 어떤 말에서는 아까 했던 것과 다르죠. 네 곁에 내가 있어 라는 말과 나만 바라봐의 그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대방이 아마 자기를 떠날 수 있다는 그 예측?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 오히려 붙잡아 두고 싶고 그리고 뭔가 자꾸 벗어나려는 그 사람을 내 곁에 우리 노래 중에도 있죠. 꽁꽁 묶어도처럼 뭔가 딱 붙박이처럼 묶어놓고 싶지만 사람은 그렇게 어딘가에 딱 묶여지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연습해 가시는 거죠. 지금 만났으니까 보상 심리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이 같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모든 걸 공유해야 된다는 방식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서로 더 지금 살아온 이 방식처럼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멋있었던 그 오토바이 타는 우리 사연자의 모습을 더 존중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헬멧까지 또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런 우리가 자동차로 드라이브 하는 것보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사실 없어서 어떤 느낌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충 짐작해 보면 굉장히 또 색다른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이렇게 멋지게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고 또 나를 태워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조금 시선을 조금 생각을 다르게 보시면 멋진 여성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사랑과 집착, 사랑과 싸움
자, 이런 말 안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지 못했을 때 이게 오해가 되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잘 싸우는 법을 서로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감정이 어느 정도 딱 올라버리면 그때부터는 사실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왜 싸우고 있지? 그래서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그때 그 예전에도 그랬잖아. 자, 이렇게 막 소환이 되는 거죠. 옛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왜 싸우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없어지고요. 감정으로만 예전 일들을 다 불편한 일들을 이렇게 소환해내는 이제 그런 오류를 피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싸우는 게 싫어서. 싸우면 너무 에너지가 소비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참아주고 그냥 내가 맞춰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큰 소리는 나지 않으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떠세요? 왜 가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싸워왔고 지금도 가끔은 불쑥불쑥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는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참아줄 수 있다. 긴 세월 동안. 자, 과연 그 사람은 과연 그걸 행복하게 느끼고 있을까? 큰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평온한 상태는 아닐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 너 때문에 화가 나.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딱 들으면 일단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나에 대한 비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방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우리가 서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고 얘기하면 상대도 비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지금 아내가 또는 남편이 불편하구나 라는 약간의 이런 이해가 좀 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너 때문에 화가 났어 이렇게 딱 해버리면 뭐가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행돼서 지금 우리 감정이 이렇게 나빠졌는지에 대한 이 스토리가 없는 그런 단순히 감정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너는 왜 항상 이렇게 해? 거기에 항상이란 단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 번도 안 했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너는 뭐 언제나 이랬어. 자, 이렇게 표현해 줘 버리면 상대가 들을 때는 정말 내가 한 번도 안 한 것도 아닐 테고 내가 언제나 이러지도 않았을 텐데 모든 이 지금의 이 감정 싸움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고 딱 이렇게 뭔가 지어져 버리니까 유쾌한 기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떠세요? 잘 싸우는 걸 연습하는 거. 물론 우리 시니어분들께서는 그동안 잘 싸워 오시기도 하셨겠지만 또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싸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가끔은 또 아주 많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혹시 배우자를 여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해 줄 걸. 그때 조금 내가 더 이해해 줄 걸. 이런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니어 우리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온도와 속도가 조금 아직은 덜 맞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우리 이 사연자의 남자친구라고 하시는 그분께서는 뭔가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온도도 조금 더 글쎄요. 온도가 몇 도나 될까요? 지금 그분이 느끼시는 이 마음의 온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예열이 되는 이 시기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뚝배기처럼 누군가는 확 타오르는 그런 불꽃처럼 사랑이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의 속도나 온도는 충분히 다를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속도에 또는 누구의 온도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런 방식인 거죠. 나는 조금 사람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나는 마음이 이렇게 뭔가 단단해지는 또 그런 과정들 안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딱 보는 순간 왜 우리가 어떤 딱 느낌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 사람한테 끌린다라는 자기만의 누구한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와 온도를 서로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자, 그러려면 이야기가 또 필요하신 거죠. 나는 이런 게 지금 불편해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는 것들이 행복하긴 하지만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다. 또는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응 속도. 상대의 속도를 딱 봤을 때, 내 반응과 속도가 좀 다른데? 라고 느꼈다면, 역시, 이 속도를 살펴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상대의 온도와 나의 온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글쎄요. 그동안에 지금 저희가 다양한 각자의 삶의 방식 속에서의 경험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여기서 서로를 드러내는 방식도 다를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또는 상대에게 원하는 아까 제가 기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나의 입장을 한번 먼저 나는 어떤 연애 방식을 원하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하시고요. 상대는 도대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혹시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직접 물어보시는 것. 그게 가장 정확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또 상대방의 온도도 상대방의 속도도 맞춰가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 언제나 어렵죠.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매년 새로 이렇게 시작하는 한 해 시작. 굉장히 큰 의미를 저희가 두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첫 만남,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첫 단추를 일단 좋은 감정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서로의 어떤 속도나 온도에 대한 오류 때문에 그냥 딱 멈추는 그런 관계보다는 우리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관계들을 잘 엮어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런 불편함,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들이 다른데 갑자기 제가 그 사람을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는 없는 부분이죠. 우리 사연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 대화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불편했고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쓰고 또 서로를 잘 이해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자라는 이런 다짐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의 또 새로운 이런 만남을 저도 응원하고요. 이런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관계를 맺는다는 건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자, 그래서 사연자, 또 사연자와 만나시고 있는 우리 또 좋은 그 상대분께서도 함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잘 나누시면서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향적인 또 각자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잘 새로운 만남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